저는 물 마시는 게 정말 습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4~5리터도 마시는 것 같아요. 4리터요? 조금만 줄여보시는 건 어떠세요? 지금 이 순간 애정이 가는 곡이 있나요? 인더웨이라고 고래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네. 좀 습하고 자박자박 물에 자꾸 갇힐 것 같고 위산에 이렇게 쓸려 이건 안 되나? 그 평상시에 물을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신선한 음악이랑 컨셉 그리고 트렌드를 선도한 샤이니의 리더이자 또 이제 솔로 아티스트로 활동 중이신 온유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온유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새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요즘에 굉장히 바쁘게 다시 또 지내고 있는데요. 네.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앨범 준비도 하고 이제 팬분들을 본격적으로 다시 또 만나 뵙게 될 거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저는 이제 사실 샤이니 데뷔하실 때부터 이제 저는 알았어가지고 네. 뭐 모두가 다 알았겠지만 전 그때 미국 학교 다니고 있었을 텐데 네. 근데 이제 제 친구들 중에 디자인하는 친구들이 많았었어요. 네. 그 아트스쿨 다니는. 근데 네. 그 친구들이 너 샤이니 알아? 샤이니 들어봐야 돼. 그러면서 샤이니 패션이랑 음악이랑 다 엄청 좋다고. 근데 그 당시에 그래서 저도 너무 그게 좋아가지고 미국에 아메리칸 어페럴이라는 브랜드 아시죠? 네, 알죠. 그 당시에 딱 그 뭔가 스키니진 컬러풀하고 좀 그런 거를 저도 좀 많이 착용했고. 아, 정말요? 네, 그럼요. 그리고 어떤 제가 색을 주로? 저는 빨간색 진짜요? 빨간색 스키니진을 그때 막 입었었어요. 막 가죽 네네. 자켓 막 이런 거 입고. 네네네. 지금 생각하면 좀 너무 그런데 쉽지 않죠? 쉽지 않았는데 네. 어떻게 그랬나 싶고. 네. 너무 잘 어울리셨어가지고. 근데 처음에 저희도 그런 스키니진이나 네. 새로운 패션을 시도하고 새로운 걸 할 때 진짜 너무 부담됐었어요. 그래요. 네네네. 근데 점점 하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구나부터 시작해서 결국엔 제게 되고 뭔가 멤버들이 표현하는 그 색이 샤이니의 색깔이 된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되게 세련됐었어요. 그러니까 음. 물론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 사람들이 입고 다니기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쉽지 않죠. 네. 근데 그 당시 흐름상 그게 좀 빨랐어. 네네. 네. 근데 음악도 항상 그랬던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샤이니로 쭉 활동을 하시고 또 이제 온유로서 내시는 EP나 정규도 내시고 그런 네. 것도 제가 이제 한번 쫙 들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기리보이 씨는 제가 아는 분이니까 네네네. 같이 작업하셨을 때 맞아요. 이제 기리보이님이 이제 인별에 올리셨을 때도 어떻게 이렇게 둘이 접점이 있었지? 근데 되게 좋은 콜라보다. 네네네.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나네요. 저도 뭔가 그런 협업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해보고 싶었는데 네. 그 전까지는 솔로 아티스트라기보다는 좀 팀으로 그룹으로 여러분들을 많이 뵀기 때문에 네. 그런 기회는 자주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근데 혼자 하면서 조금씩 이제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당연히. 네. 네. 그리고 좋은 분들을 만나서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다 보니까 네. 그렇게 좀 진행하게 됐었어요. 그 이야기 또 이제 좀 더 깊게 이따 해보겠습니다. 네. 과거 온유님 인터뷰 보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보이스투맨 그리고 브라이언 맥나이트 그리고 프린스 같은 흑인 보컬리스트 분들을 많이 즐겨 들었다고 나와 있는데 네. 그 당시에 이런 흑인 음악에 빠지게 된 계기가 있나요? 사실 저는 음악을 왜 처음 시작했나를 생각을 해보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멋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람의 본능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뭔가 기본적인 걸 찾다 보니 노래 듣는 것도 좋아하고 부르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게 누군가에게 뭔가 관심을 받고 싶다던가 그런 맥락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조금 처음에는 내가 노래를 부르는 게 매력적이게 느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멋진 노래들을 좀 많이 겪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R&B라던가 좀 센 음악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그 중에서도 나는 진짜 이 사람이 나한테 진짜 멋있게 보였다. 난 진짜 이런 멋을 좀 갖고 싶었다라는 싱어가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네. 스티비 원더라던가 네. 이런 한 획을 그으신 레전드. 분들을 네. 듣게 됐었는데 제가 따라하기에는 톤이 너무 안 맞더라고요. 좀 다르죠. 네. 네네네. 그래서 조금 편안한 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고 부드러운 매력을 가진 분들을 좀 찾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누구를 그냥 멋있어서 좋아할 때는 네네네. 사실은 그냥 저 사람 멋있으니까 좋아 이 정도에서 끝이 나는데 네. 온유님은 그때부터 이미
나도 저렇게 이제 할 거니까, 나도 네. 멋있어질 거니까 최대한 내 톤이나 이런 걸 다 좀 생각을 해서 염두해서 약간 그렇게 더 많이 들으신 거네요. 본인이랑 톤이 좀 비슷한 쪽으로. 네, 좀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가가 저에게 항상 숙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스킬풀한 것도 많이 해보려고 했고, 네. 근데 그게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본인한테. 네,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아. 조금 방향을 튼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흑인 음악들 그리고 R&B나 이런 음악들은 발음이나 리듬 그리고 뭐 그루브나 톤 이런 거에서 발라드랑은 사실 많이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요소들이 지금 온유님의 보컬에 영향을 끼친 부분도 있을까요? 너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처음에 샤이니로 여러분께 음악을 보여드릴 때 누난 너무 예뻐가 데뷔곡이었고 네. 그 뒤에 산소 같은 나나 줄리엣이나 네. 굉장히 스킬풀하기도 하고 네. 댄스 음악인데 R&B틱한 네. 매력도 있고 네. 굉장히 리드미컬한 감성이 있었기 때문에 네. 많이 그런 감성을 가져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 혹은 뭐 지금 온유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보컬리스트의 기준이 뭘까요? 저는 이제는 네. 부담스럽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장 듣기 편하고 그 사람의 매력을 곧잘 나타낼 수 있는 음악을 하시는 분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대답하실 때 지금은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예전에는 좀 생각이 달랐나요? 어떤 방향에 딱 치우쳐져 있진 않아서 모든 걸 다 하고 싶었기 때문에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네, 네.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거에 뭔가 국한돼서 뭔가를 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댄스 음악을 하면 그걸 하는 만큼 이제 난 혼자서 그냥 무대에 서서 노래 부르는 것뿐만이 아니고 춤도 출 수 있어 라던가 이런 식으로 자신감을 좀 찾아가고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점점 체득이 되잖아요. 10년 넘게 하니까 네. 제가 뭐 어쨌든 아이돌 팀으로 데뷔를 하고 여러분께 그런 음악을 많이 보여드렸지만 더 성숙하거나 아니면 저만의 색깔을 더 느끼게 해드리기 위해서 앞으로의 과정도 더 있는 거니까 그런 면을 좀 신경 쓰면서 여러분들을 좀 다시 찾아뵙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 매체에서 이제 선보인 선곡들을 보면 그 한국 대중음악에 대한 깊은 애정도를 볼 수 있는데 제대로 좀 이 가요를 파고들었던 계기가 언젠가요? 제가 노래를 배우기 시작한 게 고등학생 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첫 번째 레슨곡이 김현우 선배님 노래였어요. 어떤 노래?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거. 토이 오. 노래죠. 네. 네. 객원 보컬로 참여하셨던 그 노래를 제가 첫 그 연습곡으로 시작하고 나서 그 두 번째 곡이 이별 택시였어요. 아, 네. 너무 좋아하는 곡입니다. 그렇게 점점 뭔가 발라드를 듣게 되고 네. 하다 보니까 또 그만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걸 표현할 수 있을까를 또 생각해 보다 보니까 또 욕심에 그러면 그 발라드에서 느꼈던 어떤 매력을 좀 이렇게 보신 거예요? 발라드만의. 아무래도 네. 가사가 정말 잘 들린다라던가 음. 이분이 어떤 걸 표현하는지 조금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좀 더 마음에 와닿는구나라는 그런 감성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감성을 자극하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음. 제가 힙합이란 장르를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그런 솔직한 가사를 내포하고 쓰시는 것들이 정말 되게 리스펙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의 삶에 녹아있는 무언가를 가사로 쓸 수 있을까? 라던가 상상했던 무언가를 나의 경험에 의해서 풀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요즘에 작업도 하고 있어요. 아, 그 진짜 너무 기대되니까 빨리빨리 좀 많이 내주세요. 그럴까요? 과거에는 이제 브라운 아이즈 1집도 자주 들으시고 네. 하계회에서는 With Coffee를 또 부르셨다고 들었는데 네. 브라운 아이즈의 어떤 점이 좋으셨던 걸까요? 뭐 너무 당연하긴 한데. 네. 그냥 저는 너무 세련됐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 나왔던 앨범 중에서는 되게 네. 센세이션 했다고 맞아요. 생각이 들었고 맞아요. 듣자마자 와 이거는 그냥 부르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어리기도 했고. 맞아요. 네. 아, 저도 너무너무 좋아했어가지고. 혹시 브라운 아이즈. 어떤 노래 좋아하시죠? With Coffee나 뭐 벌써 1년이나 그리고 브라운 아이즈 소울로 이제 활동을 네, 하실 네, 때부터 네. 뭐 그냥 전 앨범을 그냥 다 계속 듣는. 네. 지금도 찾아 듣고. 맞아요. 네. 갑자기 듣고 싶네요.
아까 이제 김현우 님도 말씀하셨는데 네. 듀엣을 같이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좀 대선배 아티스트들의 노래가 오류님한테 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같이 듀엣을 하면서 또 뭐 배운 점이 있는지 이런 것도 네. 궁금하거든요. 저한테는 사실 첫 번째 연습곡을 했던 그 본인이시잖아요. 네. 선배님 당사자 분과 함께 작업을 했던 거라서 그냥 너무 떨었었어요, 처음에. 근데 하면서 느꼈던 건, 아, 나도 진짜 잘할 수 있어. 옆에서 굴하지 않는, 정말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 라면서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근데 다르더라고요. 뭐야, 어떤? 뭔가 표현력이나 어. 그 전달력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아, 그 김현우 선배님이. 네, 네. 아, 그래서 그걸 보고, 와, 발음을 정확하게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아.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발음이 또 좋은 그 편 아니에요? 근데 그냥 노력하는 거지. 저는 제가 발음이 엄청 막 좋아서 내가 발음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아, 그래요? 저 발음 고쳐야겠네요. 아, 저는 교포라서 안 그래도 발음이 어눌한데 발음 좀 이렇게 좀 정확하게 해버릇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영어 하시면 되잖아요. 아, 그렇겠죠. 그래서 잘 섞어가지고. 네. 사실 가수로서 이제 오랫동안 활동을 하시다 보면 네. 새로운 음악을 좀 찾아서 듣는 거가 일처럼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아, 네, 네, 네. 그 좀 그런 순간이 올 때는 온유님은 좀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그냥 쉬어요. 네. 억지로 들으려고. 듣고 싶은 음악이 생겼을 때 듣는 게 저한테 가장 영향을 주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듣고 싶어서 찾았을 때 어떤 무언가를 딱 듣고 아, 이런 음악이 있네라고 생각할 때쯤엔 정말 제가 고파서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네. 더 많이 흡수된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의무적으로 들을 때는 내가 시간을 들여서 들어도 막 솔직히 흡수되는 게 네, 아니라 네, 네. 이렇게 되고. 그냥 흘러가잖아요. 네. 요즘에는 그냥 이런 노래들이 흥하는구나 정도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가 뭐 가사도 듣고 노랫말도 듣고 멜로디도 듣고 리듬도 듣고 이러다 보면은 네. 뭔가 굉장히 꽂히는 곡이 한 곡씩 있을 때가 있어요. 특히나 너무 넘쳐나니까 맞아요. 저희가 못 듣고 지나가는 좋은 곡들이 진짜 하루에만 해도 진짜 수백 수천 개가 될 거예요. 맞아요. 네. 좋은 곡을 가끔씩 딱 찾는 거는 진짜 뭔가 뭔가 신봤다 이런 느낌? 네, 네. 진짜 보물찾기 하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네, 네, 네. 그럼 요즘에는 좀 어떤 스타일의 노래 좀 요즘은 좀 꽂혀 계세요? 최근에 진짜 네. 괜찮다고 들었던 앨범이 요 앨범이에요. 럭키데이. 럭키데이. 예. 네네. 캔디드립. 네. 캔디드립을 듣고 와, 이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네. 굉장하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제가 뭔가 엄청나게 관련이 돼 있지 않는가 생각했던 장르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런 멋이 어떤 부분에서 좀 멋을 느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멜로디를 굉장히 위주로 듣거든요. 네. 근데 멜로디를 듣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음악이 있구나. 네. 이 사람이 표현하는 그 랩할 때 그 그루브. 네, 그루브가 너무 뭔가 저를 이렇게 자극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심장이 쿵쾅쿵쾅해서 한참 이 앨범을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본인은 멜로디를 진짜 위주로 듣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다른 것들이 너무 뛰어나니까. 네네네네. 저 바로 이거 끝나면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추천드립니다. 구성이 네.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한 곡을 듣는 것 같아요. 그 계속 유기성이. 이어지는. 네네네네.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이제 멜로디를 좀 많이 신경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네. 저도 완전 마찬가지거든요. 네네네. 그럼 본인이 작업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인가요? 저는 사실 트랙보다는 네. 멜로디를 위주로 많이 들었었는데 요즘에는 좀 포괄적으로 들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직접적인 음악적 작업을 막 했던 게 아니라서 네. 탑라이너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요즘에 조금씩 해보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소스를 듣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숲을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탑라인을 잘 짜려면 숲을 먼저 좀 잘 듣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작업을 하실 때였는지 뭐 그런 생각이 들었던 좀 그런 일이 있었나요? 웬만하면 제가 제 앨범의 프로듀싱을 다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곡 수급하고 뭐 작가님한테 의뢰하고 이런 것도 요즘에 다 하고 있다 보니까 작사도 다 그렇고 작곡도 어떤
곡의 트랙에 어떤 멜로디를 얹어서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할까요? 이런 것도 다 이야기하고 있다 보니까 네. 좀 확실하게 제 생각이 있어야겠더라고요. 제 생각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면 다들 헤매잖아요. 네. 근데 정확하게 이 소스가 좋아서, 예를 들어 신스가 좋아서 네. 여기서 이 루프가 좋습니다. 이걸 가지고 요 뒤에까지 살려볼까요? 라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네. 확실하게 저를 어필할 수도 있고 제 색깔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해서 네. 점점 그렇게 해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아, 맞아요. 진짜 저도 작업할 때 이제 최대한 그 뭔가 주어진 그 소스들이랑 좀 협업을 하는 느낌으로 네, 좀 짜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주의라서 네, 너무 공감이 가는 그쵸. 부분이네요. 네. 근데 쉽지 않잖아요. 너무 느꼈어요. 이게 쉽지 않아. 진짜 곡 작업하시는 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이구나. 아, 곡 작업 잘 하시잖아요. 아니 저는 막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직. 아유, 뭐 저희 다 열심히 하는 거죠, 뭘. 열심히 네.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저도 하겠습니다. 네. 온유님 이제 레코딩 비하인드 영상을 제가 좀 봤는데 네. 본인의 소리나 음색을 좀 정확하게 좀 알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네. 근데 여러 인터뷰를 보면 또 본인이 생각하던 노래 기준에 못 미쳐서 만족을 못하는 좀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신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온유님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 아, 근데 아쉬웠던 건지. 너무 감사한 말씀인데요. 네. 저는 기준이 네. 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컬적인 면으로 보면 제가 들었던 분들이 제 기준이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되려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안주하지 않으려고 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욕심이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꼭 하고 싶은데 안 되면 그거 때문에 막 며칠 밤을 막 이렇게 고민하기도 하고 네.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저렇게 해볼까 녹음할 때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하는 것 같아서 네. 그런 과정 안에 있어서 자기 객관화 그리고 자기의 보컬 톤, 그 자기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볼 줄 아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객관화. 그런 걸 좀 찾아가는 거에 좀 팁이 있나요? 생각했던 게 있으면 그 소리를 내기 위해 아니면은 그 발음을 어떻게 내야 될까를 연구하기 위해서 녹음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보고. 네, 들어보고 표현해보고 이게 아니었으면 조금 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저는 좀 뭉뚱그려서 생각을 많이 해요. 추상적으로. 네네네. 네, 그래서 어떤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이렇게 저렇게 동그랗게 아니면 좀 더 각지게 네. 좀 더 얇게 굵게 소리를 내볼까 호흡을 더 내볼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네.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아, 그죠. 그게 이게 전달을 하려면 추상적이지만 네. 본인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어떤 느낌인 거잖아요. 알려고 노력하는 단계죠. 네. 아, 너무 겸손하시다. 진짜. 근데 진짜 저는 만족을 못해요. 제 생각엔 만족을 못 하시는 이유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고 자기 객관화가 제대로 된 사람들이 자기한테 만족을 많이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럴까요? 그러지 않나요? 제 생각엔 그래요. 오히려 초반에 음악 조금 이제 안다고 막 하는 사람들 오히려 많이 취해 있고 제 생각에는 막 더 이제 늘면 늘수록 더 겸손해지지 않나. 네. 감사합니다. 두 손을 저 모으시고 진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진심입니다. 진짜로 네. 진짜로. 네. 이제 보컬 선생님 분들의 조언도 많이 구하신다고 들었는데 들었던 조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아니면 가장 큰 도움이 됐던 조언이 있나요? 연출을 해주시고 안무 디렉팅 해주시던 형님이 네. 어차피 올라가면 네가 실수하면 실수하는 거고 잘하면 잘하는 건데 무대는 네 거야 라고 하셔서 무대에 올라가서는 떨지 말자를 항상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항상 떨지만요. 근데 그게 이제 본인 음악에도 그러니까 노래하시는 거에도 이제 영향이 네, 된 거예요? 엄청나게 영향이 간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아직 부족하지만 지금은 내가 최고야 라고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만족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럼 긴장을 좀 많이 하시는 타입이세요? 저 너무 많이 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활동 오래 하시고 연차가 있으신데도 긴장을 아직까지 하세요? 네, 저 아직까지도 긴장을 하고 아, 그래요? 어느 무대든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람들 앞에서는 좀 기빨려 해요. 힘들어요. 네. 사람을 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할 거를 해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쵸.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게 저한테 너무 와닿아서 네, 그 조언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저한테도 이거 나도 이거 응용할 수 있는 조언이겠다. 왜냐면 저도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동시에 좀 이제 절망하게 되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지금은 긴장하지만 앞으로 더 몇 년 하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네. 지금 원희님이 이렇게 오래 하셨는데도 매번 긴장한다는 소리를 들으니 아니, 근데 나도 그거는- 이제 뭐 5년 10년 후에 계속 긴장하겠구나. 똑같겠구나. 근데 생각이 그거는 드네요. 진짜 어떻게 마음 먹냐에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저는 일단 긴장을 하긴 해요. 근데 성향이 좀 비슷해요. 저도 기 많이 빨려 하는 스타일이고 네네네. 긴장 진짜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네네네. 자신감을 저희 좀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요즘에 좀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무대에서 내가 최고야 도 좋지만 네. 나를 먼저 알고 나를 생각하자를 생각을 많이 해요.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내가 1번이어야 누구한테 좀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네. 최대한 쉴 때는 잘 쉬고 네. 뭐 말씀을 나눌 때 뭐 누군가를 만날 때 조금 더 재밌게 좋게 하려고 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말 너무 와닿아요. 그래 내가 1번이 되어야 네. 그리고 내가 내 행복을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좀 사랑하고 이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남들 앞에서 좀 이제 당당하지. 네. 남들 시선이 1위가 되면은 네. 그거에 목매는 그런 게 되잖아요. 그게 조금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왜냐면 제가 항상 그냥 너무 좋은 영향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다 보니까 네. 행복하세요만 진짜 달고 살았거든요. 팬분들한테. 네. 근데 내 행복을 찾았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건 또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희비가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하세요. 다만 저도 행복할 겁니다. 요즘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팬분들은 오히려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네네네. 그 말을 오히려 더. 네네네. 어쨌든 아까 이제 그런 조언들을 통해서 그러면 노력 끝에 찾은 온유님만의 유니크한 고유한 소리는 그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긴장하지만 여유로운 톤이지 않을까요? 너무 추상스러운데요? 긴장하지만 여유로운 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본인의 목소리 톤을 그럼 표현하자면? 저는 부드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강하게 내줄 때는 내줄 수 있는 포인트 줄 수 있는 네. 다채로운 걸 하고 싶다 보니까 저는 다채롭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또 음색이 좀 변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특히나 이제 청아한 목소리가 좀 강점이다 보니까 이런 걸 좀 유지하는데 어려움이나 뭐 유지하려고 했던 노력하신 부분이 있나요? 그냥 제가 알던 상식으로는 네.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고 하셨었어서 그래서 저는 물 마시는 게 정말 습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하루에도 막 하루에 어느 정도 마세요? 진짜 그냥 집에만 있는다 그러면 한 4, 5리터도 마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좀 잘못된 방법 같기도 하고요. 왜냐면 제가 너무 많이 마시니까 화장실도 좀 자주 가고 신체적인 능력 면에서 뭔가 좀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만 들기도 하고. 줄여보시는 건 어떠세요? 아니, 한 2, 3리터 정도. 그러고 싶은데 한 번 먹을 때 너무 많이 먹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네. 진짜 많이 드시네요. 조금씩 자주 마셔야 되는데 많이 자주 마셔요. 한 500ml를 그냥 한 번에 원샷 때려버리는 느낌이구나. 맞아요. 그래도 그게 뭐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근데 너무 많은가 싶기도 하고요. 이게 한 3-4번 먹으면 이미 한 2리터 먹은 거잖아요. 네. 와. 그 하루에 일반인들이 2리터도 안 마신대요. 그러니까요. 네네. 네. 막 1리터 뭐 이렇게 마실까 말까 막.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신기하기도 했어요. 그 밥은 좀 많이 안 드세요? 밥도 많이 먹죠. 그래요? 네. 그럼 지금 체중 관리나 이런 유지는 어떻게 좀 하시나요? 유지 지금 좀 실패했는데 저 운동하고요. 네. 네, 원래 운동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네. 요즘엔 좀 쉬고 있는. 그럼 네. 항상 할 수 없으니. 그거 빼고 운동을 그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 일화가 하나 있는데 네. 옛날에 뷰 활동할 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때 감량을 엄청나게 해서 50kg 한 중반 정도 갔었어요. 근데 네. 그리고 그때 남미 투어가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브라질로 이동을 하는데 24시간 만에 한 7kg가 찐. 에? 어떻게? 네, 어떻게요? 모르겠어요. 수분이었던 것 같은데 짠 거 갑자기 먹고 물 많이 마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 같긴 했는데
처음에 신고 간 슬리퍼가 안 맞아서 반밖에 안 들어가서 아 그냥 정말 그 순간적으로 부었구나.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금방 빠졌겠죠. 안 빠지더라고요. 하루 만에 7kg. 아니, 센데요. 잘 먹으니까 안 빠져요. 아, 네. 네. 그 당시 영상 한번 찾아볼게요. 네. 아까 이제 정확한 발음 네. 얘기하셨는데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음악함에 있어서 노래를 함에 있어서 딕션이 좀 어느 정도의 중요도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세요? 가사를 생각하신다고 하면 정말 정확하게 100% 들리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상 가사가 없는 노래들도 감동받을 수 있고 영감이 올 수 있으니까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항상 반반이네요. 반반. 항상 중간에서 이제 이것도 좀 맞아요. 딕션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이제 랩을 하니까 네. 딕션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진짜 발음이 좋으시잖아요, 지금. 그런가요? 네. 조금 더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제가 이제 영어를 좀 많이 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네네네. 한국말 할 때 발음이 조금 이제 살짝 뭉퉁 이렇게 뭉개져요? 살짝 음. 그런 거 저도 좀 신경을 좀 쓰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묻어나오는 본인의 색깔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네, 저도 한 그것도- 반반 정도 느낌으로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네. 보면 팬분들이 이제 빛의 퐁듀라는 그 단어, 뷰라는 노래에서 네네네. 빛의 퐁듀라는 단어, 그리고 이제 Tell Me What to Do라는 노래에서 패착이라는 단어를 하시는데 그것만 따로 모아놓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걸 아, 봤는데 네. 사실 그게 왜 좋으신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객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냥 저는 가사가 있어서 부른 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죠. 그 파차름? 빛의 퐁듀. 뭐 패착도 호흡이 갑자기 펑 나가는 느낌이잖아요. 패착 이런 느낌이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패착. 패착 뭐가 달라요? 비슷하죠. 약간 이렇게 하시는구나. 패착. 이렇게 좀 더 그렇게 하나 봐요. 네. 패착인 걸까? 그러니까 이게 호흡이 더 많아요. 네. 패착인 거. 비율로 보면 네. 그 음보다 호흡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걸 특히나 이제 이렇게 꽂고 들으시면 아마 더 느끼실 것 같아요. 네네네. 퍽 치는 느낌.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 하나 또 팁 알아갑니다. 한번 써주세요. 어디서? 오케이. PH1입니다. PH1. 오류님은 또 이제 리듬감도 되게 좋으신 걸로 이제 정말요? 알려져 있는데, 그럼요. 신난다. 네, 리듬감이 잘 드러난 특히 노래로는 차차말로님이 참여하신 이제 On the Way, 네. 2022년에 내신 EP의 다이스에 있는 수록곡인데, 네. 리듬감을 좀 강요하고자 하는 곡에 있어서 오류님이 좀 생각하면서 녹음하는 부분이 있나요? 저 진짜 웃기지만 네. 혼자 머릿속에 메트로놈을 계속 굴려요. 그래서 뭐 녹음하고 진짜 리듬감 있게 해야 된다는 거의 16비트로 쪼개가지고 리듬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머리로 계속. 네, 아니면 손으로 계속 이렇게 하고 있거나. 16으로 쪼개요. 네. 그럼 오히려 더 헷갈리지 않아요? 그 헷갈린 걸 이겨내야 절 이겨낸다고 생각해요. 이상한 자존심이 있어서. 그러게요. 이상한 자존심 있네. 그냥 네. 메트로놈 켜놓으면 되는데. 근데 자꾸 이겨야 돼요, 저를. 자꾸 지는 왜 이렇게 느낌이 들어서. 왜 이렇게 자꾸 이기려고 하세요? 본인을 자꾸 이겨먹으려고. 근데 이기는 게 저는 계속 기분이 좋더라고요. 되게 희한하신 또 오늘 분이 오셨네요. 네. 그 다이스라는 미니 앨범은 이제 히치하이커님이 프로듀싱을 전체적으로 맡으셨는데, 네. 히치하이커님이랑 좀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서 작업에 들어간 앨범인지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때에 국한되지 않고요. 사실 연이 굉장히 오래됐기 네네. 때문에 저희 1집 앨범부터 네네. 수록곡이나 굉장히 좋은 곡들 참여를 많이 해주셨고 네. 또 형수님 같은 경우에는 작사에 참여를 해주셔서 네. 되게 좋은 관계로 계속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살면서 한 10년 동안 계속 이야기하고 내가 이랬느니 형이 이랬느니 이런 거를 막 같이 조율한 거죠. 그러다가 그 일상에서 했던 대화를 떠올리면서 같이 뭐 그때 처음으로 제가 탑라인을 쓴 것 같아요. 네, 기타 리프에다가 네. 드드드드드드 네. 여우비라는
노래였는데 네. 그거를 처음으로 탑라인을 시작하면서 같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그냥 무어라고 딱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면 어쨌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좀 생각을 나눈 결론적으로 두 분이 생각하시는 좀 이상적인 음악은 어떤 형태일까요? 제가 네. 감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히치하이커 씨는 네. 굉장히 그 감각적인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사가 위주로 되지 않아도 네. 음악적인 걸로 굉장히 감각적인 걸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거기다가 제가 잘 할 수 있는 가사를 믹싱하면은 네. 같이 이렇게 합쳐보면 네. 더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를 생각해서 네. 처음에 프로듀서로 고민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히치하이커님은 프로듀서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이제 비트나 이런 걸 좀 들어보면 감각적이고 좀 되게 특이하죠. 독특한 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듣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그거 자체가 하나의 음악이 되는 네, 느낌으로 하시는데 그런 프로듀서랑 작업을 할 땐 네. 이런 얘기 많이 안 들어요? 뭐 온유야 이거 좀 빼자. 그러니까 좀 더 덜어내자. 이런 아. 얘기 들은 적은 없나요? 아니요. 아, 더 하자였어요. 아, 무조건. 오히려. 네. 많은 걸 던지고 그 안에서 조율하는 게 낫다. 그 집단지성을 이용하자. 네. 왜냐면 보통 이제 프로듀서 분이 좀 아이덴티티가 좀 강하고 그 비트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존재감을 좀 많이 드러내는 사람이다 보면 네. 어떤 아티스트랑 보컬리스트랑 작업을 할 땐 이제 너무 보컬이 많은 걸 또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는 경우도 봐가지고 네, 네. 근데 그게 뭐 내가 내 비트가 좀 더 돋보여야 돼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 그냥 너무 부딪힐까 봐 맞아요. 소리들이. 예. 근데 그런 거는 많이 없었던 것 같고요. 사실 히치하이커 앨범과는 진짜 정반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앨범이라서 그러면 좀 달랐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재밌었을 것 같아요 작업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예. 진짜 좀 이렇게 얻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예. 그 생각보다 네. 그런 막 트랙적인 이야기, 뭐 음악적인 이야기보다 네. 서로 막 자동차 얘기하고 그쵸. 오늘은 어떻게 지냈니? 좀 더 감성적인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예, 음악 작업할 때도 그냥 얘기 나누다가 갑자기 확 나오는. 네네네네네. 맞아. 보컬리스트는 주어진 노래의 이제 무드나 컨셉이나 흐름에 맞게 어울리게 노래를 부르는 것도 진짜 중요한데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샤이니로 활동하실 때는 아무래도 보컬 디렉팅이 좀 더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때 당시에는 뭐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불러 저렇게 불러 이렇게 많이 좀 시키는 편이었나요? 1집, 2집 정도 하면서는 디렉팅이 굉장히 완고하게 있었어요. 큰 SM이라는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음악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점점 멤버들의 색깔도 개입되고 네. 표현할 수 있는 것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 디렉팅이 조금씩 줄었던 것 같아요. 한 몇 집부터 좀 이제 우리는 우리 색깔을 좀 더 이제 내고 있다라는 걸 느꼈어요. 네 번째 앨범 정도부터는 네. 그래도 생각을 하고 우리 걸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부터 작곡 참여도 하고 우리 뭐 종현이란 멤버 네. 친구도 그리고 작사 참여도 멤버들 다 같이 하고 그렇게 했었어서 그때부터 조금 더 우린 샤이니아를 더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 더 뭔가 소속감이 더 들었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 링딩동이나 루시퍼 그리고 네. 얼마 전에 내셨던 하드 같은 노래는 네. 좀 어떻게 보면 좀 빡센 계열에 있는 곡들인데 그런 곡들을 소화하실 때는 보컬적인 측면으로 좀 어떻게 표현을 하시려고 하세요? 쏘려고 하죠. 쏜다. 네.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쏜다는 게 어떤 표현인지. 보다 로 하려고 하죠. 배로 밀어내는. 그러니까 조금 더 좀 더 표현해 주죠. 날카로운 표현을 하려고 해요. 네. 날카로운 표현이 아니고 날카로운 표현. 네. 날카로운 표현. 네. 날카로운 거 이거 말고요. 날카로운 거. 딱 진하게. 네. 노래할 때 조금 그런 거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자유자재로 조절이 되는 게 진짜 부럽네요.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혹시 필요하시면 네. 언제든 연락 주세요. 보컬 디렉팅 해주려고요? 감사합니다. 저 보컬 디렉팅 받으면 너무 좋죠. 네. 저 복면가왕 0표 받아가지고요. 네, 제가 0표 받았었어요. 0표요? 네, 0표가 있었어요. 네.
진짜 색다른 경험을 하셨네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좋은 맞아요. 경험이라고 좋은 경험입니다. 생각해요. 네,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아픈 경험이고. 예. 괜찮습니다. 앞으로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자, 샤이니로 이제 다양한 컨셉과 사운드를 시도하시면서 스펙트럼도 많이 넓히셨는데 이런 시도들이 온유님의 보컬이나 음악에 좀 큰 영향을 준 게 있나요? 네. 샤이니로 활동하면서? 저는 허투루 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네. 어쨌든 처음에 제가 데뷔하기 전에는 혼자 곡을 써서 뭐 작사까지 해서 어느 네. 뭐 예를 들면 유재하 가요제 같은 데에서 입상해서 네. 사람들에게 내 노래를 알리자라던가 나를 알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기회가 좋았고 운이 좋아서 샤이니가 돼서 제가 생각해보지 못한 댄스 음악을 하고 아이돌 음악을 하고 네. 여러 가지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끝이 그거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무대에서 춤추면서 놀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전까지 생각했던 건 그냥 건반에 앉아서 이렇게 그냥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뭔가 네. 그냥 가수의 모습.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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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 더 많은 걸 하게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진짜 허투루 한 건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그런 경험들이 솔직히 처음에는 낯설을 네, 수 네, 있었지만 지금의 온유에 있기까지 되게 많은 경험으로 쌓인 좀 여유가 좀 생기셨겠네요. 좀 네, 짬바, 맞아요, 맞아요. 네, 좀 생긴 긴장하지만 거예요. 네. 그 안에서 조금 즐길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네, 그게 또 진짜 경험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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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 샤이니 아까 말씀하셨지만 샤이니 멤버분들이 다 같이 이제 좀 그룹 앨범에도 많이 참여하시고 네. 작곡 작사 많이 하셨는데 온유님이 생각하실 때 본인 취향이 가장 잘 담긴 본인이 작업하신 것 중에 네. 제일 본인의 취향이 담긴 곡이 있나요? 네. 샤이니 활동을 할 때는 웬만하면 샤이니 음악은 건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결의 네. 제가 할 수 있는 조금 유하고 부드러운 면을 보여드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곡의 가사를 참여를 하거나 네. 작곡을 일부러 안 했던 것도 그런 면이었던 것 같아요. 음. 뭔가 내가 플레이어로서 하는 음악도 있고 네. 만들면서 하는 음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샤이니는 처음부터 제가 만들었던 건 아니니까 많은 다른 분들이 생각하시는 샤이니가 있지 않을까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거를 주입해서 이건 샤이니야, 이건 샤이니야를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조금 이게 본인의 욕심이나 이런 걸 조금 뒤로 이렇게 네. 하고 그룹으로 생각을 하신 거구나. 그래서 네. 솔로 앨범을 진짜 늦게 냈어요. 네. 어떻게 보면 10몇 년 만에 네. 13년, 14년 정도 만에 제가 솔로 앨범을 처음 했었는데 네. 그때 이후로는 이제 제 거를 조금 해볼까라는 생각도 했죠. 그럼 솔로 활동하시면서 많은 곡들을 내셨지만 그 중에 뭐 지금 이 순간 좀 제일 좀 애정이 가는 곡이 있나요? 본인이 직접 작업하신 것 중에? 저는 좀 엉뚱한 가사를 좋아해요. 네.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 그런 걸 쓸 때가 많은데 네. In the Way이라고 제 노래 중에 있어요. 네. 고래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네. 고래 안에 들어가서 미끄럽고 습하고 네. 짜증나는 곳이지만 네. 그래도 손 잡고 함께 끝까지 가자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 뭔가 그거는 어떤 것에 대한 비유일까요? 그러니까 고래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생각해 볼 수가 그냥 생각만 할 수 있잖아요. 네. 안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없죠. 네. 없을 거예요 아마. 네. 그게 해보고 싶었나 봐요. 근데 막상 제가 해볼 수 있는 경험은 아니다라고 생각해 보니까 또 네. 상상을 해서 네. 예쁜 쪽으로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좀 습하고 이렇게 자박자박 물에 자꾸 갇힐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조금 넘어가다 보면 위산에 이렇게 쓸려 이건 안 되나? 그 평상시에 물을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은데. 평상시에 고래 속에 들어가서 위산에 녹는 생각을 하시는 거면은 물을 좀 줄여주셔도 되지 않나. 백골화 현상을 항상 고민했죠. 네. 진짜 좀 독특하시네요. 아니 근데 그런 걸 네. 좀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 남들은 하지 않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아요. 확실히 그 메리트가 있죠. 네. 이상하긴 한가? 아니 그 곡 자체가 예쁘면 그게 또 예쁘게 네. 보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팬송 같이 네.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팬들이 되게 좋아하셨겠어요.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네. 꼭 들어봐야겠다. 얼마나 이상한 곡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샤이니는 진보적인 아이돌이라고 좀 할 수 있는데 항상 좀 그 순간 말고 조금 앞으로 나아갔던 좀 네. 그런
트렌드를 좀 안 따라가는 그런 그룹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솔로로 활동하시는 시점에도 좀 그런 걸 추구하셨는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싶다 주의라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이 많아서 네. 다채롭고 싶어서 네. 그래서 가리지 않아요. 네. 해볼 수 있는 건 진짜 다 해보고 싶은. 아, 근데 너한테 어울리지 않는다는 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런 피드백에 좀 오픈이신 편이세요? 네, 주위에서? 네. 좀 들으려고 해요. 그럼 곡 작업하고 지금 많이 들려주세요? 주위 네. 분들한테? 아, 그래요? 들려드릴까요, 이따가? 또 어디 뭐 고래 코끼리 안에 들어가는 뭐 이런 내용 아니겠죠? 그렇게 쓴 게 하나가 더 있긴 한데. 그거, 네. 그 초안을 이따 보여드려야겠다. 어차피 초안으로 나오진 않을 거니까. 아, 진짜. 네. 기대가 되는데. 궁금하다, 이거. 궁금한데요? 그룹으로 활동을 하다가 솔로 활동을 하실 때 그런 부분 없나요? 좀 외로워요. 엄청 외로워요. 네. 외롭고, 저는 사람들한테 아까 기가 빨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는 힘든데, 지나고 나니까 이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막 멤버들이 방송하는데 서프라이즈로 놀러 왔어요. 네. 별거 아닐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되게 오랜만에 가족 본 것 같은 느낌. 네네네. 그냥 너무 부럽다. 진짜 부러워요. 나중에 괜찮으시면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되게 독특하신 분이에요. 뭐 가족이라고 생각 안 드실 수도 있지만. 네. 그 멤버분들이 항상 있으면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좀 티격태격하는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그럴 때도 있고요. 아니면 서로 다 피곤해서 누워 잘 때도 있고. 진짜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제일 기가 빨리는 멤버가 있나요? 그 멤버마다 있어요. 멤버마다 있어요. 네, 제가 저한테 기빨려 할 때도 있어요. 그래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 무대를 하고 내려왔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네. 뭐 피치가 잘 안 잡혔다던가 리듬을 잘 못 맞췄다던가 춤을 틀렸다던가 이런 순간이 있으면 제가 너무 자책을 하는 거예요, 혼자. 네. 근데 옆에서는 뭐 괜찮아 이렇게 하는데도 혼자 계속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도 있으니까 네. 그거를 많이 중화시켜줬던 것 같아요. 멤버들이. 네. 그럼 지금 혼자 하실 때는 계속 끊임없는 자책. 그러다가 네. 사실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는 좀 빨리 빠져나와요. 진짜 잠깐 시간 주세요 하고 한 5분 이렇게 꿍가 있다가 물 벌컥벌컥 마시면서 물 벌컥벌컥 마시고 자, 끝. 이제 다음 거 합시다. 이렇게 너무 좋다. 그러려고 좀 노력 중이에요. 네네네. 그게 좋은 거죠. 이제 온유님 이제 솔로 정규 앨범 네. 서클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 그러면 솔로 정규 앨범이었는데 이 안에서 좀 내가 보여주고자 했던 모습이나 뭐 매력 이런 게 있었을까요? 그때 제가 진짜 너무 꽂혀있던 게 여러분 행복하세요 였어요.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서클이 1이잖아요. 네. 계속 순환된다거든요. 네. 어떤 좋은 상황이 있으면 나쁜 순간도 있을 거고 네. 뭐 나쁘다가 다시 좋아졌다가 슬픈 것도 있을 거고 누군가 만났다가 이별도 할 수 있을 거고 뭐 이런 게 계속 돌아간다인 거였어요. 뭔가 인생의 이치 같은. 지금도 그런 세부적인 걸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 순환에 대한 걸.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여러분이 슬프시거나 뭐 조금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으셨거나 하면은 조금만 있으면 괜찮아질 겁니다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메시지네요. 그러려고 노력했죠. 그러면 좀 팁 좀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네. 줄 수 있는 팁이 있다면? 본인이 가장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이 없으면 이 세상이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내 옆에 누군가가 나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네. 나만큼 아낄 수 있으면 베스트인 거고요. 나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좀 간과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네. 모두가 아마 어느 정도 본인이 너무 중요하신 분들이잖아요. 네네. 이 세상에서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이 있든 말든 상관이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네. 경건해집니다. 저도 너무 듣고 싶었던 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서클을 좀 사운드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인터뷰에서 저는 원래 이런 곡 좋아해요라는 느낌으로 이제 만드셨다고 했는데 네. 어떤 스타일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걸까요? 처음에 그 가이드
음악을 딱 들었을 때 네. 제 머릿속에 한 장의 그림이 딱 그림? 사진? 음. 이런 영상물 같은 네. 무언가가 딱 스쳐 지나갔어요. 네. 근데 그게 많은 걸 경험해 본 어떤 사람 하나가 햇살을 한 줄기 빛을 이렇게 딱 받고 있는데 얼굴의 전반적인 부분이 다 까만 상태에서 한 줄기 빛을 이렇게 받고 있는 네. 그런 사진 같은 메시지가 떠올라서 그 한 줄기의 빛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어떻게 표현해 볼까라고 하다가 그 순환을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뭔가 접근을 한 이야기를 좀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뭔가 네, 딱 들었을 때 이미지가 딱 떠올라서. 네, 아, 그냥 처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전까지는 어떤 음악을 들으면 아 이렇게 노래를 불러야겠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야겠구나가 거의 전부였던 것 같은데 네. 그때는 딱 이미지가 생각나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제가 모든 초안을 다 써서 곡의 가사도 그렇고 네. 안무에도 이렇게 녹이면 좋겠고 아, 뭐 앨범 자켓이나 이런 것들도 뭐 네. 뮤직비디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네. 되게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와, 엄청 개입을 그냥 진짜 완전 다 하셨네요. 네. 모든 부분에서. 엄청 많이 했는데 네. 사실 표현된 게 너무너무 잘 표현을 해 주셔서 저도 또 깜짝 놀랐어요. 그 한 장의 사진을 이미지를 영상으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근데 어쨌든 저는 온유님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런 게 생각이 나지라는 느낌이었을 거 아니야. 처음에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을 때는. 네. 근데 어쨌든 자기 내면을 좀 이렇게 좀 계속 들여다보고 이게 좀 어떤 내용이구나, 어떤 이미지구나라는 걸 좀 계속 파헤치면서 이걸 좀 이제 수면 밖으로 끌어내서 앨범이라는 좀 피지컬적인 하나의 실물을. 실물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 진짜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보컬적으로는 또 이제 아까 말씀 많이 하셨지만 다양한 좀 스타일로 많이 하시는데 서클에서는 좀 그동안 잘 쓰지 않았던 소리를 시도해봤던 뭐 그런 트랙도 있었나요? 좀 가볍게 노래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음. 부담스럽지 않게. 노래로 표현을 하자면은 서클 처음에 네. 영원히 태양, 바람, 구름, 비와 바다로 이렇게 가요. 근데 이렇게 불러놨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전에 생각하고 표현을 했으면은 영원히 태양, 바람, 구름, 비와 바다로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 자체를 조금 단순화시키고 좀 더 듣는데 포커싱 할 수 있는 그런 앨범을 만들지 않았나. 좀 더 툭 네. 이런 느낌으로. 왜냐면 제가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다를 누군가에게 알려주기보다 저는 생각 많이 하고 정리가 돼서 이것만 알면 됩니다. 이게 훨씬 컴팩트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어떻게 보면 과장된 감정들을 좀 절제하고 들었을 때 네. 그걸 듣는 사람들 입장에선 그 가사를 듣고 그 감정은 자기 안에서 이입을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다 만들어서 이런 감정을 느끼세요 드는 게 아니라 네. 이런 단어들이 있고 이런 가사가 있는데 느껴보세요. 상황과 자기가 속한 현실과 이런 게 모두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네. 진짜 1도 같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도. 네. 근데 자기의 입장에서 그 노래를 딱 들었을 때 내 모습이 스쳐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성공인 거죠. 네네네. 맞아요. 네. 네, 진짜 공감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정주행해야겠는데요. 어제 정주행했는데 바로 또 들어봐야겠어요. 캐러멜 곡에서는 이제 기리보이님이 참여를 하셨는데 네. 피처링에 너무 또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네. 기리보이님과의 작업은 어땠는지. 정말 그냥 툭이잖아요. 네. 그게 너무 담백. 좋았어요. 네. 그냥 본인이 표현하시는 거 자체가 그냥 내가 이 가사를 듣고도 내가 생각나는구나를 맞아요.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기리보이님이 또 가사 진짜 잘 쓰시기로 유명하시고 그 가사가 되게 독특하시고 네. 뭔가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해야 될까나? 이게 막 나는 뭐 유명한 가수야, 뭐 유명한 래퍼야 이런 입장이 아니라 네. 그냥 있는 현실에 사는 모두가 반영이 되는 네. 그런 가사를 쓰시는 분이라서
너무 잘 진짜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 접근도 너무 좋았던 게 표현해 주신 게 뭐 붕 뜬 나는 기체 뭐 이런 맞아요. 그냥 대상이 없는데 그걸 대상화 시키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런 표현 너무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고래 뱃속에 들어가 있죠. 두 분이 결이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첫 정규 앨범을 이제 성공적으로 만드시고 끝내시면서 새롭게 얻은 부분이 있나요? 뭐 능력이나 음악적이나 뭐 아니면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이렇게 앨범 하나를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구나가 굉장히 큰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샤이니로 뭉쳐서 굉장히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을 때와는 또 다른 결이었던 것 같아서 제가 이 앨범을 내고 혼자 했는데 아쉽다도 있을 수 있고 이건 나 좀 잘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좋은 점을 못 찾고 있을 때 다른 분들이 찾아주시는 걸 보고 진짜 너무 감사하다 플러스 잘 살았다 라던가 평이 엄청 좋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하게 네. 되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더 자신감 있게 하셔도 그러고 너무 싶거든요. 될것 같은데.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지난 4월부터 온유님이 중요한 소식이 하나 또 있죠. 지난 4월부터 그리핀 엔터테인먼트의 네. 이제 솔로 아티스트로서 새 출발을 하시게 됐는데 새로운 출발을 앞두시면서 뭔가 뭐 두려움이나 이런 건 별로 없으셨던 건가요? 그거는 저에 대한 두려움. 이제 앞으로 내가 뭘 하면서 어떤 음악을 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살아야 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그거는 이야기를 몇 번 해보니까 네.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잘 표현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고 네. 그냥 좋아하는 거. 네. 그래서 여담이지만 장난으로 50년 계약할래? 이러길래 그럴까? 그랬었어요. 그냥 장난으로만 하셔야 됩니다. 50년은 뭐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진 않았고요.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진짜 지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새 회사에서 솔로 아티스트로서 이제 어떤 활동을 좀 계획하시고 있나요? 이전까지는 해보지 않았던 행보도 조금씩 해보고 싶어서 네. 저 페스티벌도 혼자 출연하고 네네네. 그리고 팬미팅도 혼자 해보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좀 이리저리 방향을 잡아가면서 네. 여러 가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워터밤도 출연해요. 언제? 서울 워터밤? 상상이 안 가실 수 있겠지만 저도 대박. 좀 처음 들었을 때 내가 워터밤을? 이랬거든요. 무조건 하셔야죠. 근데 그러고 나서 뭐 다이나믹 듀오 선배님들한테도 너무 그런 축제 이런 것들의 아이콘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쭤보고 그랬는데 그냥 편하게 요즘에는 장르도 많이 따지지 않고 네. 다들 즐기는 분위기로 할 수 있으니까 네. 꼭 한번 해봐라. 네. 재밌게 한번 해봐라. 그러시길래 너무 용기가 돼서 네. 해보겠다고 네. 3번이나 합니다. 와, 너무 축하드려요. 진짜 너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음엔 좀 어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좀 이렇게 더 긴장하지 않을까도 있긴 하지만 네. 또 무대 올라가서 노래하고 이런 거는 재밌어 하는 거니까. 네.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공감하실 만한 노래를 조금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맞아요. 선곡 진짜 중요하겠죠. 네. 아까 이제 팬미팅 말씀하셨는데 이제 다가오는 5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시아 전역에서 게스라는 이름으로 단독 팬미팅 하시잖아요. 네. 데뷔 이후로 처음으로 하는 팬미팅인 만큼 어떤 시간을 좀 마련하시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어쨌든 새로운 곡을 선보여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 아직 발매되지 않은 앨범의 노래를 불러드릴 예정이에요. 네. 대박. 너무 좋아하시겠는데요, 팬분들. 그래서 지금 빨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사실 팬분들을 직접 오프라인으로 뵙는 것 자체가 되게 또 아티스트로서 힘이 되는 이벤트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전에 팬분들이랑 같이 만나고 그랬을 때는 코로나도 같이 겹쳐서 뭔가 호응하는 것도 그렇고 조금 제한적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소리를 낼 수 있는 상호 교류가 되는 공연장에 가는 거잖아요. 네. 너무 즐거울 기대되고. 것 같고 기대되고 네. 너무 좋아요. 네. 엄청 기쁜 마음으로 또 와주실 것 같고 팬분들도 네. 되게 축하해 주실 것 같아요. 네. 그 솔로 아티스트의 행보를. 정말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5월에는 샤이니 앵콜 공연도 준비하시고 계신다고 하는데 되게 네, 바쁘시네요. 네네. 앵콜 공연에는 또 어떤 무대를 선보이실 건가요? 오랜만에 4명이서 같이 하는 무대들을 많이 보여드릴 거니까 네. 같이 합을 맞추려고 요즘에 좀 많이 노력 중입니다. 아, 다들 바쁘시죠? 네. 네, 아, 정말 바쁘신데. 그 연습할 때 오랜만에 봐도 좀 이렇게 딱딱 바로바로 맞고 이런 느낌인가요? 아니면 오랜만에 만나면 약간 잊어버려 있고 약간 그런 느낌? 예, 이게 정말 웃긴데 네.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반대로 하는 친구도 있고요. 아, 네. 저 뭔지 같은 알겠네. 경우에는 기억 안 난다라고 하면 진짜 백지예요. 그러거나 갔는데 노래 틀었는데 다 하고 있거나 아,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몸이 기억하는. 네네네네. 근데 몸이 반대로 기억하는 거 진짜 웃긴다.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한데 그건? 네네네. 오, 진짜 대박이다. 이제 저희 마무리 질문인데요. 아, 네. 온유님은 K-팝 시장에서 어떤 영향력과 어떤 영감을 줬던 그룹 혹은 아티스트로 기억되고 싶은가요? 저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하면 제 음악이나 샤이니 음악을 들으셨을 때 네.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다. 아. 힐링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 상황에서 내가 처한 현실에 너무 안주하고 너무 힘들어하기보다 한 줄기 빛이 되고 싶다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노래가 들리거나 우리의 모습을 봐주셨을 때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거구나를 느껴주셨으면 좋겠다 인 것 같아요. 오늘 팟캐스트를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네. 전체적으로 좀 받는 뉘앙스 혹은 기분이 뭐냐면 온유님이 되게 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그리고 본인들의 리스너들에게 위로 뭐 마음에 좀 평안을 좀 주고 싶어 하시는 게 진짜 커 보이거든요. 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건 제가 틀린 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똑같은 걸 온유님도 본인한테 좀 바라시는 것 같기도 해요. 뭔가 이거는 네, 틀린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네, 네. 뭐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팬분들은 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 샤이니월드 분들 그리고 또 온유님의 솔로 아티스트의 행보를 응원하시는 모든 팬분들이 또 온유님한테 큰 위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마무리를 이제 지어보겠습니다. 오늘 네.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막 깊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네. 몰랐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좀 어디 가서 이렇게 좀 수줍게 앉아있고 막 그런 느낌이어서 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줄 몰랐는데 정말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다행입니다. 저도 뭐 속에 있는 얘기도 그렇고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실 테니까 이 팟캐스트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 앞전에 있던 에피소드들 반응을 보면 팬분들이 너무 좋아해요. 온유님 플러스 많은 분들이 팟캐스트에서 깊게 얘기하는 기회가 많이 없대요. 맞아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음악 활동에 있어서 어떤 고충과 뭐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 이런 거를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저희가 됐다니 너무 다행이고요. 저희는 또 이제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팝아웃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